자, 이항영 위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주말 잘 쉬셨고요. 네. 자,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확실히는 알 수 없는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2000선 초반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 할 만하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이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수급적으로도 풀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다만 대외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없는데, 달라진 것도 없는데 2000선 초반이 바닥인 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 이야기가 많이 상충을 합니다. 위원님은 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요즘 결국은 우리 시장만이 어떻게 돌아설 수는 없죠. 미국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의 안정이 우선인데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7주 만에 다우랑 S&P가 좀 반등을 했지만은 큰 의미가 있다는 축도 있고요. 이게 아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만 본다 그러면은요. 2000포인트는 지난주에도 한번, 그리고 지난주가도 한번 좀 걸쳤던 선이죠. 좀 지지감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MSCI의 12개월 실적 이런 거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9,800에서 10배 정도 나오니까요. 좀 평균 정도라고 좀 보지만, 많은 분들 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분명히 저평가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보이고요. 저는 사실 지난 금요일이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요. 뜬금없이 매번 나왔던 우정사업본부의 좀 사는 얘기가요. 물론 차익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많았다고 보는데, 물론 비차익도 있겠지만은요. 한 7,800억 들어온 거 갖고 이제 뉴스화 됐거든요. 그리고, 뜬금없이 우정사업본부에서 2032년은 싸다고 생각해서 샀다 얘기하고, 앞으로도 사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알던 우정사업본부의 매매의 어떤 그런 거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 것이 시장의 어떤 뷰로 작용해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32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들어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약간 그런 것들도 약간 느낌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요.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기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무슨 차트로 보고 뭐건 간에 2000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은요. 구체적으로 딱 이건 2000은 지지된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어떤 흐름은 다분히 어떤 적극적인 어떤 콘크리트 같이 단호한 2000선의 의미는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기관이죠. 우정사업본부 말씀하신 그 우정사업본부가 포함이 된 국가기관은 매도 우위고, 물론 거의 항상 오후 2시 넘어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 이후의 동향도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만나서 연기금이나 아니면 우정사업본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얼마가 바닥이 확실해 보인다, 아니면 내가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산다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는 얼추 조금 한 3년 정도 보니까 싸 보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산다라는 거니까요. 하루 이틀 보시는 분들하고는 물론 이제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간으로 한 22일 오전이면 이 소식 알 수 있을 겁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과연 이번에는 편입이 되느냐인데, 그래도 시장의 눈높이는 좀 낮더라고요. 편입이 불발일 때도 나쁠 건 없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는 거래소 이사장부터가 무조건 되는 것으로 얘기하다가 아주 창피당한 적이 있었죠. 결국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제도가 바뀐 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여러 가지 보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작년과 올해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은요. MSCI 선진국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습니다. 분명히 이런 건 있겠죠. 우리가 보면 용의 꼬리냐 아니면 뱀의 머리냐라고들 많이 하고, 어느 것이 좋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제가 아는 한은 선진국 시장의 펀드에서 우리나라가 2%건 3%건 차지하더라도 훨씬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험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수로 보면 지금 2000포인트 레벨로 보면은요. 다른 요인이 다 그냥 중립이라 보면 10% 정도는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아닌 것보다 선정에 들어가면 10% 정도의 상승 여론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10% 올라가건 20% 올라가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시청자분 정말 일일이 만나서라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선진국 만약에 들어가면 선진국 안에 들어갔을 때 외국인이 바라보는 주식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2,000개 주식 중에서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는 50개, 100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요.
선진국 펀드들하면 경쟁 레벨이 틀어지기 때문에 더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 30개 정도로 확 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 그냥 저가주라든가 좀 많이 떨어진 주식 좋아하시고 나는 시장이랑 상관없다 보신 분들은 지수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요. 갖고 계신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갖고 있던 주식이 팔고 더 좋은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더욱더 명품 주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22일 오전에 한번 보죠. MSCI 선진지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자, 오늘 시장 좀 오랜만에 자동차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는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았던 지난주 후반부터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조금 포트 비중 내에서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가도 될까요? 네, 자동차는 뭐 주식 내 비중에서 30% 정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이 뭐 차가정이 어떠네,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뭐 투자자문끼리도 뭐 소랑솔래 하고 있고 뭐 얘기하던데요. 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여전히 자동차 산업은 산업 자체가 커지고 마켓 쉐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분명히 머스트헤브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차가 됐건 기아차가 됐건 모비스가 됐건 그중 하나 갖고 가시면 되는데요. 물론 저는 현대차를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아차를 팔고 현대차를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한 거 그냥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없으시다 그러면 어느 주식 하나를 사기 힘드시다면 코덱스 뭐 자동차 그룹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건설은 뭐 저 자신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뭐 건설업종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마침 또 한나라당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 뭐 폐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오늘 만약 오른다라고 보면 약간 뭐 차익 실현을 해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은 뭐 한나라당이 뭘 하건 민주당이 뭘 발표한다고 그런 정책적인 변수로 시장을 보신다 그러면 건설주 뭐 그게 안 된다고 한마디만 나면 떨어질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보다는 해외 건설 수주가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다크호스 그 업종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좁히셔야 됩니다. 이것도요. 누차 말씀드렸던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 정도로요. 좁혀서 물론 대림산업도 좋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정도 4-5개로 좁혀서 건설주를 한 종목 정도는 좀 맛배기라도 갖고 가시는 것이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해야 하는 이슈에 좀 가까운 거고요. 수주라든가. 예, 저도 한딴 얘기 하나 해드리면 뭐 예. 정책 변수가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예. 작년 딱 이맘때인가요? 그 전기 그 자전거가 난리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에서 뭐 그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판매한 게 대한민국인지 수출인지 모르겠는데 1000대밖에 안 팔렸답니다. 지금 정책 변수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상황에서 혹시 위원님의 관심주는 뭘까라는 거거든요. 좀 많이 나올까요? 네, 시장은 뭐 2000포인트 그 예. 지지선이고요. 심리적으로나 뭐 2050, 2090, 120 저항선이고요. 뭐 분명하고요. 네. 그래도 굳이 주식을 한번 해보시다 그러면 뭐 늘상 말씀드린 핵심주가 없으시면 핵심주부터 담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듯이 건설주 한번 해보시려면 GS건설 그리고 앞서 특징주로 나오던데 뭐 셀트리온이라든가요, NC소프트 이렇게 정말 그 숫자가 명확한 그런 것들 위주로요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좀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네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렇죠. 네. 예. GS건설, NC소프트, 셀트리온, 또 CJ ENM까지 맞습니까? 네네. 네. 이항영 위원 함께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